이재명의 판사복 끝났다. 저승사자가 대기하고 있다. 저승사자 신진우 부장판사 이야기입니다. 일단 투아웃 위기에 몰렸던 이재명이 기사 회생했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투아웃 지금 3아웃 되면은 뭐 게임 끝나죠. 3아웃까지 갈 것도 없이 이번에 투아웃 됐으면은 민주당에서 손절론이 일어나면서 이재명은 사실상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김동현이 기사 회생시켜 준 거죠. 자, 기사 회생시켜 줬지만 일단은 비명계도 좀 주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맞죠. 비명계에서도 움직이면 죽는다. 최민희가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했어도 뭔가 오늘만 바라보고 있다가 오늘 끝나면은 오늘 유죄가 나오면은 본격적으로 행동을 하려고 했는데 잠깐 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심 재판이 열릴 수 있고 특히 저는 두 가지에 주목을 합니다. 하나는 공직선거법 2심, 또 하나는 대북송금 1심. 대북송금은 북한 조선노동당의 뇌물중 사건이죠. 자, 공직선거법 2심 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았는데 벌금 100만 원 이상만 확정이 돼도 민주당은 443억 원을 물어내야 되고 이재명의 모든 것은 날아가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높은 형량 공직선거법에서 징역 1년을 받았는데 집행유예 붙여서 자, 이것이 최근의 그 재판 흐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633 그러니 1심이 6개월 만에 끝내라. 그런데 1심 이거 2년 2개월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2심, 3심은 신속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특히 이렇게 되면은 2심이 3개월 안에 끝난다면은 바로 12월, 1월, 2월 새 봄이 오기 전에 2심에서 그대로 징역 1년이 확정될 경우에 이제 겨우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3개월 이내에 이재명은 또 결정적인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법원을 남겨놓고 있는데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그대로 간다고 보면은 그때 3개월, 그러니까 이재명의 시한이 정치적으로 손절되고 실각을 하는 그 시한이 한 3개월 정도 연장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3개월 연장됐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때 이 고법에서 이제 선고가 나오면은 이재명은 다시 지금 무죄 받은 이 이전의 상황으로 아니면 더 악화된 상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선거법에서 2심이 나오면은 그리고 3심 대법원 확정 판결도 3개월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내년 봄 중에는 상반기 중이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6월 안에 이재명은 선거법으로 모든 게 날아갑니다. 이 선거법은 특히 징역형이면은 집행유예가 붙든 안 붙든 징역형이면 이 자격 박탈이 그러니까 피선거권이 10년 동안 박탈이 됩니다. 벌금형은 5년 박탈이지만 10년이 박탈이 되면은 이재명은 그 징역 1년 그 집행유예 받았지만은 그 형이 끝나고 나서 또 10년 동안 대통령 선거에도 못 나오고 아무것도 못 나오고 모든 게 날아가죠. 끝나죠. 그리고 민주당은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부터 이재명이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가 있다. 그 전에 3월 정도 남았고 길어야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으니까 뭔가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해서 자기의 그 확정 판결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려고 당장 이제 탄핵 여기에 더 속도를 붙일 수가 있는 거죠. 탄핵 전국을 만드는데 지금 장애 집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미 이 뭐 탄핵 사실상 탄핵 열차를 출발을 시킨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 장애 집회를 하겠다는 이야기고, 어떤 뭐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도 28일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28일에 아마 재투표로 잡아놨습니다. 그 재투표를 하고 나면은 그때 뭐 부결이 될 텐데, 또 부결이 될 텐데, 그러면 또 다른 특검법을 또 들고 나와서 뭔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자락을 깔기 위한 시도를 할 것이고, 또 검사 3명도 추가로 지금 탄핵을 한다. 그러니 오늘 이 무죄를 받은 것 가지고 마치 정치적으로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이재명은 그런 전략이 아주 능하죠. 정치적으로 완전히 자기가 이 혐의를 벗어난 것처럼 그렇게 지지층을 중심으로 막 끌고 가면서 탄핵 정국을 더 강범위하게 조성을 하려고 시도를 하겠죠. 자, 그렇지만 시간은 법원 편입니다. 이재명의 이 선거법은 법원 스케줄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이 되죠. 이재명의 정치적인 저항은 이 사법을 정치화해서 정치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그렇게 시간표가 딱딱 맞아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법원 편이다. 그리고 하나 또 주목되는 것이 바로 이재명은 오늘 무죄를 받았다고 저렇게 뭔가 면죄부를 얻은 것처럼 하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낮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하영의 2심 선고가 이번 주에 곧 있습니다. 이하영 2심 선고. 이하영 2심 선고는 대북 송금 사건이죠. 거기서 이재명의 대북 송금을 심리를 하는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하영의 대북 송금 2심 선고 결과가 나오면은 그것을 따로 심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심에서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에서 따로 심리하지 않겠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이하영에게 9년 6개월 징역형을 내릴 때 2년 이상 대북 송금 사건을 심리를 해서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상급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 그걸 그대로 인정을 해주면은 그걸 가지고 다시 재판을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재명은 재판 한번 받아보지도 못하고 대북 송금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하영에게 중형을 선고했던 이 신진우 부장판사, 그리고 이재명의 후임 성남시장 은수미를 법정 구속했던, 그리고 대장동 사건 김만배, 최윤길 이런 사람들에게 유죄를 내렸던 대장동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신진우 부장판사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이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또 법인카드 그 재판도 배당이 됐습니다. 아주 악연인데, 자, 그런 상황들을 감안을 하면은 이재명의 판사복은 끝났다. 저승사자가 대기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 확정된다. 이재명의 2심, 선거법 2심은 봄이 오기 전에 확정이 되고, 그리고 지금 다시 검찰이 아주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겨냥을 해서. 이재명이 이번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검사 3명을 또 탄핵 발의를 하고 처리를 하겠다는 거죠. 처음에는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탄핵하겠다고 했다가 역풍이 보니까 그걸 이제 슬그머니 거둬들였는데, 이 검찰이 지금 정자동 호텔 신축과 관련해서 그 특혜 의혹, 이 정자동 사건 강백신 성남지청장이 아주 의욕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곧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후원금 쪼개기, 김성태가 했던 후원금 쪼개기 후원금, 이것도 지금 수사 대상에 들어가 있고, 검찰 단계가 지금 막 남아 있는 겁니다. 오늘 법원이었고,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사건도 있고, 또 그때 이해찬이 운영하던 강장이라는 그 조직에 대선 때 김성태가 월 3천만 원씩 2년 동안 갖다 준 거, 뭐 이런 것도 다 지금 이건 고발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해서 이 수사도 다 이루어져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재판거래. 이재명이 그때 2018년에
이 선거법 위반으로 모든 게 날아갈 뻔했던 그때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검사 사칭, 오늘 위정교사 그거 다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죠. 그때 친형 강제 입원 그것이 거짓말이 유죄로 돼서 벌금 300만 원 그걸로 완전히 끝날 뻔했는데 권순일 당시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을 그 의혹의 여파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죠. 그래서 그것도 있기 때문에 아직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이게 이제 진전되는 데 따라서 지금은 이재명이 상당히 혼란을 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겠지만 결국은 당 내에서 선전론이 제기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